처음에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악마의 사과, 라 부르며 기피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시절엔 토마토가 정력에 엄청나게 좋은 채소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것이 종교적 금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한 일부에서 독이 들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토마토의 진가가 서서히 밝혀졌고 결국 유럽에서는 러브 애플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게 됐다는 역사가 꽤 흥미롭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의 효능은 가볍게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중장년 이후 가장 걱정인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하며 암 위험까지 낮춰주니까요. 그래서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가 파래진다는 재치 있는 속담도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성분이 넘치는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먹어도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사실 토마토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한 보약이 되기도 혹은 몸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마토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먹으면 환상궁합을 보여주는 식재료와 같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되어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연구 결과와 의학적 근거가 등장하니 조금은 전문적인 표현이 섞일 수도 있지만 되도록 친근하고 편안한 말투로 풀어나갈 테니 걱정 말고 따라와 주세요. 무엇보다 토마토 하면 가장 유명한 성분은 단연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매우 강력하게 수행해주는데 노화 촉진의 주범으로 꼽히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비타민C로 대표되는 항산화 성분들도 물론 유익하지만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E보다 훨씬 강하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께 유명한 전립선 건강이나 여성분들이 관심 많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방법을 얘기할 때도 토마토가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무려 5년 이상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토마토를 자주 먹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하니 괜히 슈퍼푸드라 불리는 게 아니겠지요. 토마토가 이런 항암 효과를 내는 건 앞서 이야기한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C, 베타카로틴, 토코페롤 등 여러 항산화 물질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칼륨, 식이섬유 등도 풍부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 주므로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세포는 온몸 어느 기관보다도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치매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잡아내면서 뇌세포의 손상 속도를 늦춰주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전반적인 뇌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중장년은 물론이고 요즘은 젊은 층도 스트레스 탓에 치매성 질환이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니 미리미리 챙겨두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토마토엔 설탕이 제맛이라는 옛말인데 설탕을 잔뜩 뿌려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토마토 속 비타민 B군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성분이 설탕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인슐린 부담이 커져서 당뇨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을 망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도 나오죠. 그리고 달달한 맛에 빠져 자꾸만 설탕을 추가하다 보면 그 높은 당 함량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심내혈관 질환과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달달함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플레인 요거트 조금을 곁들여 산뜻하고 깔끔하게 드시는 편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케첩입니다. 일부에서는 토마토 케첩이니까 토마토 좋은 성분도 남아있고 쓰임새가 편리해 의외로 건강식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시중 케첩 대부분은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 함량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맛을 위해 자주 찍어 먹다 보면 어느새 당과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혈당 스파이크, 고혈압, 신장 이상 같은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간혹 직접 케첩을 만들어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 경우도 설탕,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영양 가치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뭐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브로콜리가 토마토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채소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만나면 다양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더 극대화해준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인돌마이너스 3 카비놀 등 각종 항암 관련 물질이 있어 여성암 예방에도 좋고 항산화 기능이 높아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드실 때 너무 오래 삶으면 핵심 성분이 빠져나가 버리니 살짝 찌거나 1분 이내로 데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지와 토마토도 상당히 좋은 궁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지는 보랏빛 색소 안토시아닌이 두뇌 신경 보호, 만성염증 완화에 탁월하다고 전해지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합을 이루면 혈관성 치매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 큰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이유 없이 자꾸 부어오르고 쑤시거나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토마토 속 항염증 성분들과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 몸속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가지는 비타민과 미네랄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가지 역시 너무 오래 익히거나 기름에 푹 튀겨 먹으면 영양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살짝 볶거나 스튜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가지를 듬뿍 넣고 올리브유와 마늘을 조금 곁들여서 스튜를 만들면 맛과 영양이 모두 만족스러워요. 가열 과정에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체내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토마토를 더 간편하고 다채롭게 즐길 방법이 바로 토마토 만능 소스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그냥 믹서에 갈아 올리브유를 넣고 한 소끔 끓여두면 2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지요. 가열과 기름이 만나면 라이코펜이 더욱 잘 흡수되므로 면역력도 높이고 혈관 청소도 해주는 그야말로 만능 소스가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고 달걀 볶음이나 파스타 소스로 이용해도 감칠맛이 뛰어나요. 직접 만들어두면 시중 토마토 소스보다 훨씬 나트륨 함량도 적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해 풍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점도 있죠. 물론 토마토를 드실 때 더 주의하셔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타민 불내증이나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토마토 섭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자주 속쓰림이 나타나는 분들은 토마토 속 시트르산 말릭산 같은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했다가 오히려 통증이나 구토가 심해질 수도 있으니 만약 이런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토마토에는 워낙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데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은 충분하지 않죠.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선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질 좋은 단백질을 곁들여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고 해요. 다만 육류를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으니 살코기를 삶거나 굽되 기름을 덜어낸 다음 토마토 샐러드를 같이 먹는 식의 조합이 훨씬 건강에 이롭겠지요. 만약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어렵다면 고기 대신 두부나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삶은 달걀에 토마토를 더해 만든 샐러드는 부담 없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궁합이 우유와 토마토 조합입니다. 우유하면 흔히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토마토가 가진 라이코펜이나 비타민 K는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혈관과 뼈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를 낸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유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물 대신 우유로 삼켜버리면 특정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은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대사가 틀어져 버린다고 하니 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유 대신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우유 자체가 혈당 지수는 낮지만 함께 곁들이는 음식이 설탕이나 달콤한 초콜릿빵 등이라면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단 걸 넣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꿀이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꿀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 증진에도 도움을 주니까요. 다만 어떤 음식도 과유불급이라는 점 명심해야겠죠. 게다가 우유와 생마를 갈아 먹는 일이 종종 있는데
생막 껍질이나 과육에 수산염이 많아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같은 결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비트 역시 수산염이 많은 편이니 이런 재료들과 우유는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칼슘이 뼈에 좋으니 우유랑 골다공증 약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오히려 약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이든 적절한 궁합과 섭취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로 귀결되네요. 정리해보면 토마토를 섭취할 때 설탕이나 케첩처럼 당분과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은 식품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고 단백질 식품, 고기, 두부, 달걀 등과 함께 먹으면 몸속 필수 영양소 섭취가 고르게 이뤄집니다. 브로콜리와는 항암 시너지, 가지와는 항염 시너지, 우유와는 칼슘 대사 시너지가 있으니 조합에 따라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알레르기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히스타민 반응이 강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약 복용 중인 분들도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요. 끝으로 스스로 만드는 토마토 만능 소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한여름이나 제철에 값싸고 싱싱한 토마토를 한꺼번에 구입해 간단한 방식으로 갈아두시면 2-3주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뜨거울 때 병에 넣고 뒤집어 두면 살균과 진공 상태가 잡혀 훨씬 오랫동안 맛이 유지되지요. 이렇게 만든 소스는 스튜나 수프의 베이스로 쓰거나 아침에 빠르게 달걀 프라이 옆에 살짝 올려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살짝 뿌려 드레싱처럼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중 토마토 소스보다 훨씬 건강하고 만들 때 기호에 맞춰 양파나 허브를 더해도 맛이 그만이라 요리 초보분들도 쉽게 도전해 볼 만하답니다. 가열된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생으로만 먹지 않아도 오히려 더 이점을 볼 수 있는 셈이죠. 이처럼 토마토는 예로부터 전 세계에서 극찬받아온 슈퍼푸드입니다. 다만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몸 이곳저곳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아지기 마련이니 적당한 조리법과 궁합식품을 찾고 때로는 보관 방법이나 먹는 시간대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면 훨씬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식재료이자 건강의 보물창고 같은 존재인데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훨씬 높게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놓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죠. 이 덕분에 칼로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먼저,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야 하느냐, 가열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외로 질문이 많더군요. 사실 날토마토, 특히 잘 익은 붉은 토마토의 새콤달콤함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방울토마토를 씻어 간편하게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열하지 않은 생토마토에서는 비타민C의 손실이 적은 대신 이 채소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세포벽에서 잘 빠져나와 체내로 흡수되기 쉬워집니다. 다만 가열 온도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다른 영양소, 예컨대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 조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쪽이든 완벽한 방법은 없고 어떤 영양소를 주로 노릴 것인가 그리고 내 입맛이나 몸 상태에 맞춰 어떤 형태로 먹는 게 편안한가를 따져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열을 하되 토마토의 좋은 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적당한 기름, 과의 만남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처럼 질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그 흡수율이 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튜나 파스타 소스 등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요리들은 대체로 기름을 어느 정도 사용합니다. 게다가 기름에 볶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이 농축되어 맛 또한 꽤 그윽해지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만능 토마토 소스 역시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만들 때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정도 넣고 함께 끓여주면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더욱 쉽게 배어 나와 나중에 드실 때 체내 흡수가 수월해집니다. 거기에 양파나 마늘, 허브 등을 같이 넣어주면 항산화 효과의 항균 작용까지 곁들여지니 정말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식품이 되는 거죠.
물론 만들어 놓은 후에는 진공 상태로 잘 보관해야 2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곰팡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을 열었다 닫았다 자주 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금방 상할 수 있으니 쓰고 남은 소스를 다른 밀폐 용기에 덜어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토마토라는 채소가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주방을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샐러드는 물론이고 샌드위치 재료로도 좋고 오믈렛이나 달걀 프라이에 슬쩍 곁들이면 상큼함이 배가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고기를 구울 때도 토마토 슬라이스를 옆에서 살짝 굽거나 혹은 그냥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섭취가 동시에 충족되겠지요. 특히 단백질과의 궁합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근육이나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중장년 이상 분들에게는 이 콤보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그럼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지만 껍질과 과육이 더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편이라 휴대가 간편의 간식용으로 제격이고 일반 토마토는 크기가 커 조리용으로 좋으면서 비교적 물이 많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영양성분 측면에서 보면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 비타민 A나 라이코펜, 심지어 사포닌까지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 기호에 따라 고르되 영양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다. 면 방울토마토 쪽이 살짝 유리하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맛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더 싱싱한 것이 있다면 그걸 사오는 게 정답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를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 오래 두면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숙 토마토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 두면 당도가 낮아지고 식감이 물러질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라서 먹기 얼마 전까지는 실온약 10에서 섭씨 15도 정도에서 보관하시는 게 과육의 맛을 살리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덜 익은 토마토가 있으면 종이봉투 같은 데 넣어서 실온에 두시면 점차 후숙이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 더 달콤해진 토마토를 만날 수도 있지요. 반대로 너무 빨리 무르는 것이 걱정이라면 완숙 상태로 사온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되 이틀 안에 드시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좋은 토마토지만 알레르기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가 굉장히 예민한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유기산 때문에 위산 역류가 심해지거나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이든 100% 모든 사람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내가 토마토를 먹고 난 뒤 속쓰림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추가로 토마토 주스, 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한 잔씩 챙겨 마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텐데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 중에는 생각보다 당이 높거나 소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 무가당이라고 표기된 것을 고르거나 직접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생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약간의 사과나 당근 혹은 오이 등을 곁들이면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영양소도 풍부해지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따뜻한 토마토 수프를 만들거나 살짝 끓인 뒤 갈아서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토마토와 해산물을 함께 조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이 조합이 제법 훌륭합니다. 예컨대 오징어, 새우, 조갯살 같은 해산물에 토마토 소스를 넣고 함께 끓이면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과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만날 때 서로 보충해주는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양파, 파프리카를 넣어 색감까지 알록달록 맞추면 식탁이 더욱 풍성해지죠.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께서 즐기기에도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 밥반찬으로나 혹은 국물 요리 형태로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토마토와 버섯도 꽤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버섯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D, 특정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 속 라이코펜 역시 면역계통을 돕는 핵심 성분이다 보니 두 재료가 만나면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양송이버섯을 채 썰어 토마토와 같이 볶거나 표고버섯을 넣은 토마토 리소토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풍미가 제법 감칠맛 납니다. 특히 버섯은 기름을 살짝 둘러볶으면 향이 살아나서 토마토의 새콤함과 잘 어울리니
입맛 없을 때나 색다른 반찬을 찾고 싶을 때 시도해 보시기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마토를 이용해 만드는 여러 가지 샐러드 버전이에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달걀이나 두부 혹은 닭가슴살 등 단백질 식품을 같이 넣고 여기에 브로콜리, 올리브, 견과류를 곁들이면 한 끼로도 손색 없는 든든한 샐러드가 완성되죠. 저탄고지 식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함께 첨가해도 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더욱 돕고 서로 다른 맛이 합쳐져 구수하면서도 상큼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죠. 다만 아보카도 자체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적정량만 쓰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토마토를 간식 대신 즐길 때는 과일처럼 껍질째 씹어 먹되 설탕 없이 먹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조금 심심해도 오래 먹을수록 그 고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져서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지더군요. 달고 짠 음식을 멀리하게 되면 입맛이 점차 건강하게 바뀌는 효과도 있고요. 물론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좀 약해서 껍질째 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방울토마토를 샤브샤브용 고기나 채소와 함께 살짝 데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데친 토마토는 껍질이 쉽게 벗겨지기도 하면서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지거든요. 토마토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만성염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죠. 목 여기저기가 자주 쑤시고 붓고 특출한 질환은 없지만 늘 피로감이 깊다면 만성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딱히 극심한 통증을 부르지 않고 은밀하게 퍼지는 탓의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이고 암, 치매 같은 무서운 병들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에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여러 성분이 고루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과 세포에 쌓인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기능을 해줍니다. 여기에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이렇듯 장점이 많은 토마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점 역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지나치게 자주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위산과다 분비를 부추겨 위통이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혹은 방울토마토 7에서 10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또한 사람마다 대사나 알레르기 반응이 다르니 몸 상태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전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활용하는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과일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나나나 사과, 딸기 등을 살짝 곁들이면 맛이 상큼해져서 식사 대용으로 괜찮고 섬유질과 비타민을 고루 섭취할 수 있죠. 대신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쓰실 때는 양을 조절해야 혈당이 급상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얼린 토마토를 시원하게 갈아 살짝 얼음 겉돌듯이 마시면 별도의 첨가 없이도 의외로 달큰한 맛이 느껴진다는 후기도 있으니 입맛 따라 시도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혹시 정말 단백질과 토마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토마토 달걀볶음을 추천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달볶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중국 가정식으로 유명한 레시피 중 하나예요. 달걀 3개 정도를 스크램블 하듯이 70에서 80%만 살짝 익혀놓고 토마토 한두 개 혹은 방울토마토 여러 알들 깍둑썰기에 따로 볶으면서 마늘, 대파 등을 첨가하고 마지막에 달걀을 합쳐 함께 재빨리 볶아내면 금세 완성됩니다. 토마토가 살짝 물러지면서 달걀의 부드러운 식감과 조화를 이루는데 간혹 설탕 조금 넣어 달큰하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춰 조절하면 되겠죠. 소금이나 간장, 후추로 간단히 간을 맞추는 게 오리지널 스타일이랍니다. 이렇게 만들면 밥반찬뿐 아니라 빵 위에 얹거나 심지어 면에 곁들여 먹는 등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자, 이렇게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A에 이어 B에서도 이어왔는데요. 요약하자면 토마토는 껍질째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가 좋고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으면 라이코펜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설탕이나 케첩처럼 당도가 높은 재료들과 함께 섭취할 땐 주의가 필요하고 알레르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 조절을 꼭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다양하게 즐기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브로콜리, 가지, 버섯, 해산물, 아보카도 같은 식재료와의 궁합이 좋고
고기나 달걀, 두부처럼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며 우유와 곁들여도 나쁘지 않지만 약 복용 시에는 시간을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토마토를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열을 가하되 지나치게 오래 익히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집에서 직접 만든 토마토 만능 소스를 활용해 파스타나 스튜, 수프 등을 끓여 보길 권해드려요. 바쁜 아침에 빵을 구우면서 살짝 발라 먹어도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고 남은 소스에 채소나 고기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푸짐한 찌개나 반찬이 완성되니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들기 한 번만 애두면 2주 정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아마 토마토를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새삼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사실 토마토는 한식, 양식, 중식 그 어느 요리에나 곁들여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개방적인 재료거든요. 이탈리아 음식에서 소스로 쓰이는 건 너무나 대표적이지만 김치찌개 재료에 살짝 토마토를 넣어 감칠맛을 배가시키거나 꽁치 통조림과 토마토를 조합한 매콤 조림을 만드는 등 의외의 조합도 의외로 호평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면 기존에 먹던 음식이 확 바뀌면서 식탁 분위기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까지 2편에 걸쳐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안전하게 먹는 법, 그리고 궁합 좋은 식품과 조리법에 대해 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다 보니 길어졌나 싶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 쏟아졌는데 그만큼 토마토가 우리의 식생활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재료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기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의 기호나 생활 패턴에 맞춰 무리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토마토 4-5개를 먹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 나는 속이 자주 쓰리니 소량부터 도전해보면서 점차 늘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대단한 비법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토마토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가격도 다른 슈퍼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맛의 폭이 넓어서 누구나 자신의 식탁에 맞춰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아직 익히거나 함께 곁들이는 식재료 선택이 서투르더라도 경험을 통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토마토 입고를 결코 설탕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라는 점, 히스타민 반응이 있거나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 전후로 신경을 쓴다 라는 점, 다양한 궁합 재료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라는 점, 그리고 직접 토마토 소스를 만들면 2주 정도 든든한 비상식량이 생긴다 라는 점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긴 이야기 마치면서 독자분들께서 그동안 몰랐던 토마토 활용 팁들을 조금이나마 얻어가셨길 바라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단의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그 조리법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꼭 전하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토마토로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 이어가도록 해요.